네,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 인물 영입전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 바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인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 합류를 선언을 했는데요. 그 선택의 이유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재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좀 2차 네. 경선 끝나고 좀 쉬셨어요, 원장님? 뭐 쉬어야 되는데, 네. 뭐 쉬기에 내버려두지 않네요. 막상 정치에 뛰어드시니까 어땠어요? 좀 경험해 보신 결과로는. 뭐 정치라는 곳이 아주 생소한 곳이고, 제가 밖에서 봤던 것보다는 훨씬 좀 복잡하고, 또 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 뭐 전개되고 그랬죠. 예. 그러게요. 근데 홍준표 후보하고 손을 맞잡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아마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본선에서 이제 우리 당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 경선 과정과는 차원이 다른 이제 여당의 집요한 공격이 견뎌내야 하는 점이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의 빌미 자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예. 아마 본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그 성정이나 대장동 게이트 등 각종 이제 비리와 관련된 도덕성이 중요한 그 공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당 후보 자체가 각종 의혹으로부터 이제 좀 자유로워야 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요. 네. 게다가 이제 그 뭐 2030 세대 뭐를 비롯한 전 세대 그리고 과거 이제 야당의 불모 지역이라고 했던 호남을 포함한 전국적인 그 지지세 이 추이를 봤을 때 네.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이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교체 또는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도 당내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또 소위 말하면 신세들조에는 계파 사람이 많지 않은 예. 이런 사람이 당을 개혁하고 또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하는 데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본 면도 있죠. 그러시군요. 그러면 좀 네. 도덕성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윤석열 후보는 비교 열 위에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가정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본인의 이제 그 검찰 업무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이 문제를 여당에서는 집요하게 이제 공격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 본선에서 양 후보 간에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 후보 간에 이제 막 그 문제 가지고서 서로 이제 공격하다 보면은 이 본선에서의 어떤 그 우리 당 후보의 강점이나 우위에 있는 면들이 좀 희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런 게 결국은 여당의 근거 없는 의혹 공세다, 정치적인 의혹 공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건데 이게 별로 그런 국민한테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뭐 과거에 이제 그 우리 정치의 그 역사를 보면은 네. 여당에서는 뭐 없는 사실도 막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막 공격을 하면서 이 논점을 흐려버렸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원장님께서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그럼 요것만 네. 좀 한번 따로 떼서 한번 좀 견해를 좀 여쭐게요. 그러니까 그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얼마 전에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전직 판사로서 이런 판결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게 아마 전 언론만 그 기사만 봤는데요. 네. 지난번 이제 정직 처분에 대한 그 가처분 판결하고 네네네. 이번에 본안 판결하고 동일한 사안에서 아마 거의 뭐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그 법률적인 판단을 좀 달리한 것 같아요. 네네. 달리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법원의 판단 일단 존중하지만 이게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이렇게 엇갈리는 판단이 나왔다면은 결국은 상급심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그걸 기다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법원의 이런 판결이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왜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시겠는데요. 네. 법의 해석이라는 게 뭐 판사마다 좀 다른데 상식적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원장님께서 홍준표 후보를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홍준표 후보는 비교적 개파에서 자유롭다 이 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당에서 몸담았던 분도 아니고 이제 입당한 지 넉 달밖에 안 된 분인데 개파 그러면 오히려 더 자유로운 건 윤석열 후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거기 지금 거의 뭐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과 많은 조직들이 거의 다 들어가서 예. 거의 국민의당 전체가 옮겨져 있는 그런 형국가, 뭐 전체라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이제 그런 면을 본 거죠. 그러면 그게 선거 이후에 하나의 어떤 당내 어떤 개파로 이제 이게 발전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시군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확장성을 말씀하셨잖아요, 후보님.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주호영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서는 이런 데서 좀 역선택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던데 여기에 별로 동의를 안 하세요, 그러면? 뭐 어제 홍 후보는 이제 거꾸로 역선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거꾸로 역선택이라 하면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본선에서 뭐 윤 후보가 상대하기 쉬우니까 뭐 역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당 지지층에서 그렇게 본다, 역선택을 하고 있다. 하여튼 뭐 정치적으로 하여튼 그런 뭐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는 홍준표 후보, 예를 들어서 2030 세대 이런 데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게 좀 일시적인 거품만이야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그렇게는 보지를 않으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윤 후보는 아마 처음 출발할 때보다는 지지율이 다소 좀 하락하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홍 후보는 이제 처음 출발할 때보다는 이제 좀 지지율이 많이 상승하는 추세죠. 그거는 아마 국민들께서 윤 후보가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좀 실망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아마 저도 이제 정치를 처음 이제 시작했던 사람이지만은 처음 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치가 바로 새로운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 신인에게서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이제 찾기 어렵다라고 이제 국민들께서 좀 보시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요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제 주호영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주호영 의원께서는 이제 후보 간에 좀 섭섭한 일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제 답변을 주시는데 혹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요, 섭섭한 일이라면 저하고요. 네네네. 전혀 그런 건 없죠. 저하고 이제 윤 후보 사이에.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개인적으로 섭섭할 일이 없죠. 그냥 이제 이성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과 홍준표 후보 이제 경쟁력 이런 것들은 이제 판단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본선에서 누가 더 안정적이고 확정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을 제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근데 그 원장님 지금 홍준표 캠프에서 어떤 직을 맡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발표가 없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저는 제가 어떤 직을 맡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고 국민들과 당원들 만나면서 이제 제 의지를 좀 전달하고 이렇게 이제 오늘처럼 이제 인터뷰하거나 또 지역 방문 등을 하면서 이제 홍 후보 지지하는 활동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책을 맡는 건 아니고 이제 외곽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네. 제가 하여튼 지지한다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왜 굳이 직책은 안 맡기로 하신 거예요? 왜? 글쎄요, 그러면 굳이 굳이 맡아야 되나요? 아니 선대위원장 이런 거 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공식적인 직함은 없지만 하여튼 제가 지지한다. 그리고 또 지지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도 같이 동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이 집권하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범야권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바고, 예.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이제 제3지대의 가장 유력한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와 뭐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은 뭐 경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이제 네.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텐데 뭐 방법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후보 단일화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또 한 명의 주자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분은 어떻게 네. 평가하고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 김동연 부총리는 아마 본인이 나름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국민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예.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고요. 네. 그 김동연 후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그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정확히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뭐 야권 통합으로 갈지 그분이 여권 통합으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인지 야인지부터가 좀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대장동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원장님?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다른 후보들도 많은 말씀했지만 수사 자체가 네. 좀 통상 이런 그 대형 비리의 수사의 보여주는 검찰의 그 어떤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 의지가 좀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전담 수사팀 꾸리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압수수색 범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예. 압수수색을 통해서 전체적인 자료 확보하고 또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시간을 끌고 오히려 이제 많은 증거인멸의 어떤 시간을 줬다는 측면 네. 그리고 또 압수수색의 범위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빠뜨리거나 또 놓치거나 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당에서는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제 지금까지 질문을 주되게 이제 홍준표 후보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원장님 그 개인적인 부분도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경선 후에 이제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그 대선 이후에 원장님의 정치적 역할, 위치 이걸 좀 어떻게 상정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현재는 하여튼 뭐 일단 제가 경선 과정에 들어왔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뭐 당내에서 제가 우리 당의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혹시 그러면 대선 이후에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선출직 이런 데 혹시 도전할 의사도 갖고 계세요, 원장님? 현재로서는 제가 뭐 선출직에 나갈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선출직에 대한 생각은 없으시고요. 네. 근데 막상 정치를 해보니까 이게 제일 어렵더라. 이런 게 뭐예요, 원장님? 다 어렵죠. 아니 근데 왜 중간에 선대위는 왜 그 캠프는 왜 해체하셨었어요, 그때? 그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캠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의사결정 과정이나 또 내부적으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저히 그 상태로서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경량화해가지고 빨리 좀 대처를 해야겠다. 경선 과정이 짧은데 그런 면에서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한 겁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제 정치는 세력이라고도 하잖아요. 결국은 사람들하고 어떤 친소 관계와 여기서 세력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질문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네네. 뭐 제가 뭐 정치가 이제 미숙해서 정치적인 게 미숙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깊은 고려가 결과적으로는 뭐 없지 않나 싶지만은 그 당시로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그러셨군요. 아무튼 근데 그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계시던데 이제 캠프로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원장님은? 제가 이제 경선에서 이제 컷오프되고 나서 저는 뭐 저와 그동안 뭐 저를 위해서 하셨던 분이고 제가 일단 탈락이 된 이상 그분들 나름대로는 뭐 제가 단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새로 이제 그 새로운 상황에서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고 저는 뭐 그분들의 결정을 존중해 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이제 개인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이니까 그냥 존중 그렇죠. 사항이다. 저한테 이제 상의도 하시고 또 미리 연락도 하시고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상황 자체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네. 각자 자유롭게 결정해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했습니다.